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얼마 전 중국 상해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상해에 간 것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갔을 때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해는 무척 큰 도시입니다. 면적이 서울의 11배나 되고 인구는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가장 큰 도시로 꼽힙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여행에서 저는 중국의 전기차 매장들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 관한 자료를 보는 것과 전기차 매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 상당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해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이 영상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상해 푸동국제공항에서 도심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 도로에서 많은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번호판을 단 것이 전기차인데요. 도로에서 보이는 자동차 대부분이 전기차였습니다. 상해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전기차 비율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실 상해에서 차를 타고 도심을 달려보면 서울과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요. 상해 구도심은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상당히 쾌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기차가 많다 보니 길을 걸을 때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해에서는 음식 배달이 많아서 그런지 오토바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한 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전동화와 관련해서는 한국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8월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기록해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의 경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700만 대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1,200만 대로 무려 70%를 차지했는데요. 1200만 대 가운데 1100만 대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팔렸고 나머지가 수출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10월 14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는데 비아디, 지리그룹을 비롯한 중국 전기차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92,23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는데요. 다만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여전히 내연차가 주로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10만 대로 잡고 연간 판매량을 20만 대로 가정해도 중국의 작년 내수 판매량인 1100만 대에 비해서는 5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시장의 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중국 전기차들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화웨이의 아이토입니다. 상해 난징루에 있는 화웨이 매장에 들어갔는데요. 참고로 이곳에는 대규모 애플 매장과 삼성전자 매장이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장 옆 건물에 화웨이 매장이 있어서 중국에서 새 기업의 인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애플 매장에는 역시나 사람들이 북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 나온 아이폰 17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매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국경절 연휴 직전이라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붐비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도 많이 아쉽네요. 다시 화웨이로 돌아가 보면 역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가 함께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전기차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UV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색상과 디자인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것은 아이토라는 브랜드입니다. 아이토는 화웨이와 세레스가 합작한 전기차 제조사로 하이마 산하의 전기차 생산 브랜드입니다. 아이토라는 브랜드명이 Adding Intelligence to Auto의 약자라는 점에서 화웨이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접목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2022년에 출시된 중형 SUV M7입니다. EREV 차량이네요. EREV란 내연기관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차를 말합니다.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길어 땅이 넓은 중국의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례를 기다린 끝에 한번 타보았습니다. 널찍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오네요. 가운데 스크린과 보조석 스크린이 연동되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화웨이 전기차 OS는 자체 스마트 운영체제인 홍멍인데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홍멍이 애플의 iOS를 제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OS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마감도 꽤 고급스러웠습니다. 스크린을 좀 더 봤는데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헤드레스트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다른 회사들 제품도 보시겠지만 중국 전기차들은 큰 스크린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차량을 전면에서 본 것인데요. 전면 디자인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출시된 M8 모델입니다. M8은 EREV와 EV 모델이 있는데요. 올해 4월에 공식 출시된 EREV 모델은 2주 만에 7만 대가 넘는 사전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7월에 출시된 EV 모델도 3일 만에 15,000대 예약을 돌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타보니 M7보다 화면이 더 크네요. 문이 저절로 닫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큰 화면에 적응을 못하는 중입니다. 뒷좌석에는 32인치 프로젝터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영상을 쏴주고요. 이렇게 보면 중국 전기차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 기아차 등 국산차들에 비해 중국 자동차들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참고할 만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완성도도 꽤 높았고요. 이제 가장 높은 사양인 M9으로 가봅니다. 자동차 옆에 차량의 핵심 부품들을 전시해 놓았네요. 앞에서 본 M7과 M8도 좋았지만 M9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올해 9월에 공식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이 상당히 큽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제네시스 GV80보다 크고 GV90과 맞먹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M9 역시 EREV와 EV 모델이 있는데 EREV 모델의 경우 총 주행거리가 14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과장된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거리네요. 차에 직접 시승해보니 운전자의 체형에 맞춰 핸들과 좌석이 조절되더라고요. 큼지막한 스크린이 3개나 있습니다. 시트 재질도 괜찮았고요. 차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문을 닫고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토 전기차를 보면서 눈길을 끌었던 점은 차량 외부에 라이다와 카메라들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장치겠죠. M9에는 정밀지도 없이도 도심 자율주행이 가능한 ADS 4.0과 모든 화웨이 기기와 연동되는 하모니 OS가 깔려 있습니다.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불편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국내 전기차 모델 가운데 이렇게 자율주행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차량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중국에는 이런 강점을 지닌 전기차 모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화웨이 전기차를 보자 다른 전기차들도 궁금해졌습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샤오미와 니오, 리오토, 지커 등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샤오미 전기차가 전시된 곳을 찾아가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샤오미 전기차가 전시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도 앱에서 샤오미를 검색하면 여러 개의 매장이 뜨는데 아시다시피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수많은 전자기기를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장에는 전기차가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간 매장에 소형 가전제품들만 팔고 있어서 실망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한 매장 직원이 알려줘서 겨우 찾아갔습니다. 센츄리 링크라는 빌딩이었는데요. 상해 신도심에 있는 동방명주탑에서도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정말 재밌는 곳이었어요. 많은 전기차 매장들이 있었고 건물 내부 곳곳에 전기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전기차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보야가 만든 프리플러스라는 전기차가 보입니다. 동펑 보야는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동펑의 전기차 브랜드인데요. 가까이 가보니 가운데 커다란 스크린이 있습니다. 측면에는 카메라가 있네요. 앞유리 위쪽에는 라이다 센서가 보입니다.
옆에 있는 차에는 멍샹지아라고 쓰여 있는데요. 몽상과 드리머라는 차입니다. 역시 가운데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네요. 조금 더 가다 보니 앞에서 본 아이토의 M7과 M8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봤던 차라 그런지 반갑더라고요. 아이토 차량에 터치스크린이 많은 것이 보야와 비교가 됩니다. 여기에는 지리자동차의 지커가 보이네요. 올해 4월에 출시된 007 GT입니다. 제로백이 2.95초에 불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825km라고 하는데요. 1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되고 440km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큼직한 스크린과 전면에 라이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계기판 스크린도 깔끔합니다. 후면에서 차량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어떻게 생성되는 영상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뒤에 카메라가 있는 걸까요? 상판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는 중국 장성자동차 산하의 프리미엄 브랜드 웨이에서 만든 전기차입니다. 테슬라도 보이네요. 시간 관계상 테슬라는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에 니오가 있었어요. 들어가 보았는데요. 니오의 준대형 SUV인 ES8입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들을 보니 가운데 큰 터치스크린은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인공지능 비서인 노미가 보이고요.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고 뒷좌석도 상당히 넓습니다. 내리려고 하니 좌석이 약간 아래로 움직이네요. 옆에 있는 차는 스테이션 웨건인 ET5T입니다. 인테리어가 퍼플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인 것 같아요. 니오가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만큼 디자인이 세련된 것 같습니다. 가끔 도로에서 보면 상당히 멋있고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는 리오토 매장입니다. 대형 SUV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올해 7월에 출시된 6인승 대형 전기 SUV i8입니다.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고 총 주행거리가 72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 차세대 칩과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작 가격이 6,200만원으로 기아의 EV9에 비해 훨씬 저렴한 차량입니다. 내부를 보니 커다란 두 개의 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운전대에도 스크린이 있어 충전량과 주행거리가 표시되네요. 뒤에 커다란 차가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메가홈이라는 차인데 차체가 정말 큽니다. 뒷좌석에 앉아보았는데요. 스크린이 정말 크더라고요. 천장에 뭔가 달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음성으로 명령하자 스크린이 아래쪽으로 열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스크린이 엄청 큽니다. 역시 터치스크린이네요. 뒷좌석도 상당히 넓은데요. 이렇게 앉아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니 2열 좌석이 뒤로 돌아서 3열과 마주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벽에 붙은 설명을 보니 1억 원이 넘어가는 차였네요. 패밀리카로 작정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니 i8 역시 뒷좌석에서 볼 수 있는 스크린이 달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화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뒷좌석도 넓고요. 맨 앞에 전시된 i6에도 스크린이 보이네요. 리오토는 자동차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샤오미 전시장을 찾아야 하는데요. 건물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말이 지하지 이 건물의 메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전기차가 있어서 보니 창안 자동차 산하의 아바타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바타 역시 화웨이가 지분을 갖고 합작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화웨이가 전기차 시장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라이다를 장착하고 있네요. 내부 디자인이 감각적이고 독특했습니다. 가운데 큰 스크린이 있고 길쭉한 스크린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뒤쪽에도 카메라가 보이네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같습니다. 이제 샤오미 매장입니다. 총 3대가 전시되어 있네요. 올해 6월에 출시된 위치가 보입니다. 그래도 수치가 더 눈에 띄어서 먼저 타보았습니다. 와, 느낌이 상당히 다르네요. 앞에서 탄 전기차들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이 차는 마음껏 달리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번호판을 보니 수치 울트라라고 쓰여 있네요. 최고급 사양으로 1억 원이 넘는 차였습니다. 기존 수치의 가격이 사양에 따라
4천에서 6천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샤오미에 따르면 제로백이 1.98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조심스럽게 내리게 되네요. 뒤에 울트라가 아닌 기존 수치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디자인이 예쁩니다. 차량 색상은 벽면에 전시된 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출시된 샤오미의 전기차 SUV인 위치입니다. 디자인이 꽤 고급스럽네요. 수치도 그렇지만 유럽의 최고급 차량을 모방하면서도 가성비 있는 자재를 사용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누가 타고 있어서 뒷좌석을 보니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있네요. 천장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리가 나서 위치를 타러 가봅니다. 손잡이가 독특한 방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네요. 좌석에 앉아보니 계기판이 독특합니다. 샤오미의 하이퍼 비전인가 봅니다. 상당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면 운전을 할 때 계기판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운전대 모양은 샤오미의 특징인 것 같네요. 스크린 아래에는 물리 버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앉아 있어 봤는데 승차감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을 보면서 커다란 터치스크린과 라이다, 카메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기본 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면 커다란 터치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 감상과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또 다른 시장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오랜 기간의 검증이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국산차들이 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검증의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형만 가지고 중국의 전기차를 높게 평가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사고 소식이나 부정적인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